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던 이 부분도 멕시코하고 그 논의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그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쪽에 멕시코에서 일단 관세 부과해버리게 되면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일어나니까 멕시코 쪽에서 불법 이민자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관세 부과를 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논의가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미중 무역 협상이 중국 쪽에서 이제 약간 부드러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을 하겠다는 쪽의 취지로 지금 결과적으로 상방이 서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뭐 치열하게 치고받고 산 건 아니지만 상호간에 이제 그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장들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중국 정신은 많이 빠졌고 미국 정신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니까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조금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 약간 숙이는 쪽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 그래서 협상을 재개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약간 생겼다 해서, 이런 것들로 종합해서 뭐보다 큰 것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로 해서 미증시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독일 증시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양날의 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금리 인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는 게, 저희같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수출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해서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수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상당 부분을 걸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려서 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가 지금 16.98까지 내려왔네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인데요. 이 공포 지수가 그 16. 현재 시간 16.98입니다. 내려온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그 불안감을 덜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불안감이, 빅스 지수가 많이 높아지면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불안 심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고 안전 자산인 금이나 채권 쪽으로 이동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빅스 지수가 자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돈이 몰려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아주 강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못 받쳐주고 있다는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일단 해외 증시 한번 볼게요. 먼저 다우지수 보시면 이제 강하게 상승세가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도 거의 뭐 플러스 0.6%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어제 빅4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 해서 급락했는 이 부분을 만회를 하면서 돌렸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미증시는 조금 좋아 보이는데요. 독일 증시도 한번 볼까요? 등달아서 급반등했다가 오늘 현재 시간에 플러스 한 0.5% 정도로 상승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저항대가 많이 몰려 있어서 뚫고 위로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이 방향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중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미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 사정이고,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을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모호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된다는 것은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그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최근 나오는 거 보면은 수출이 거의 최악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침체돼 버린다면 상당한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오늘 계속 제가 마음에 자꾸 걸려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까지 제가 이 해외 증시 쪽으로 설명드리면서 이런 연유로 해서 내일은 올라갈 것입니다. 혹은 내일은 내려갈 것입니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방향이 예측이 됐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방송할 때 해외 증시가 상승을 할 것 같고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중국 증시가 상승을 못하고, 물론 약보합이긴 했지만, 그 미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다는 이 부분이 계속 걸리고 있고, 국내 증시도 코스닥은 약간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1.8%는 올라갔는데요. 국내 증시가 거래소가 거의 플러스 0.1%면 오른 것도 아니죠. 보합이었죠. 코스닥이 약간 오른 정도였는데 장중 내내 이게 위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플러스 149억 매수가 들어오긴 했고, 기관이 452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한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환율이 1170원대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내려왔던 얘기는 외국인 자본이 이제 그 환율이 1200원대로 향해 갈 때는 국내 주식을 팔고 이제 외국으로 돈을 가져가는 게 환율상 이익이라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봤는데, 그럼 환율이 내려오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뉴스를 보면 채권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봐서 환율이 내려올 것 같아서 돈을 미국으로 빼가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환율이 계속 내려오면 만약에 그 1200원대 환전해갖고 달러로 가져갔다가 지금 1170원 돼버리면 다시 들어올 때는 줄어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서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돈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채권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오면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 거래소에서도 뭐 한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선물도 지금 4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6월이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요. 13일 날, 6월 13일이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급등시킬 이유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오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항상 내일은 어떻다, 뭐 오른다 내린다를 제가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오늘은 예상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던 이런 자료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딱 그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뭐 복잡하게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공식들은 저는 다 뺍니다. 그거는 옛날에 저 선물 옵션 매매할 때는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이런 걸 예상을 해야 이제 그 선물 옵션 가격을 맞출 수 있으니까 아주 민감해서 이제 그런 걸 다 따지는데, 지금은 뭐 종목 매매하는 입장에서 오른다 내리다 정도만 알면 되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르고 어느 정도 내리는 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뭐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 들어왔고 나왔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제가 보는 이제 제 나름대로 심리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공포지수 같은 거 하고, 그다음
그 해외 선물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 쪽, 일본 이런 쪽을 국내 증시하고 연결해 갖고 이 데이터를 대충 비교해서 방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항상. 근데 지금은 솔직히 수치상으로 보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제 느낌으로 자꾸 아래쪽을 느껴지니까 이게, 전에도 제가 다 종목 다 지우고 그냥 현금 100%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히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이거 뭐 내일 예측도 안 되는데, 내일 또 공휴일이라서 쉬고 나면 금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향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매매했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뉴스엔 특징주는 방탄 관련주들이 오늘 그 좀 괜찮게 갔었는데 장후반에 확 밀려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새롭게 또 오른 게 이제 DPC가 올라갔는데요. 이건 그 제가 보기에 기스트라든가 뭐 이런 쪽은 그 개인들이 지금 벌써 많이 몰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끌어올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있던 DPC라는 종목을 오늘 갑자기 확 끌어올렸는데요. 저도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론 이제 팔긴 했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DPC가 강한 매수세감 들어왔기 때문에 방탄 관련주는 DPC, 키스트, LB세미콘, 그 다음 넷마블은 그 BTS 월드인가 뭐 그 게임이 24일인가 출시한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해서 넷마블까지, 드리머스 컴퍼니는 조금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DPC, 키스트, LB세미콘, 넷마블 요 정도 종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지열명 관련주는 오늘 약간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광소재, 체시스, 이글벳 뭐 등등 이런 종목들. 그 다음 오늘 남북경협주도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약간 잡는 듯한 포지션을 취했고요. 마찬가지 조비, 경농, 한창, 인디에프, 신원 등등등 이런 종목들. 지난번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남북 경협주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파트별로 대장주는 뭐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하는 내용들을 쫙 이제 해놨는데요. 지금 그걸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는 남북 경협주가 지금 당장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반응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미사일을 쏴버릴까 싶어 걱정되는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선뜻 들어가지를 못해서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비 이런 거 경농 들어갈 때는 급등할 때 크게 먹고 이렇게 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 지금은 솔직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게 대화 쪽으로 나올 것 같지가 않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우호적인 그 신호가 나온다면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경협주 나름 괜찮았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금관 관련주인 엘컴텍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343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좀 약간 내려 3342인데요. 연중 최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프로 대충 보면. 그러니까 한 5년 범위로 봤을 때도 거의 최고점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달러 가치학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어떤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금 사재기 같은 걸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금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금 관련주가 조금 반응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엘컴텍을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죠. 엘컴텍을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증시 방향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든 흐름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중국 증시가 약간 걸리고
너무 완벽하게 상승 쪽인 것 같아서 그래서 불안합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높게 나오고 있고 미증시가 급등을 했긴 한데 너무 눈에 보이게 상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찜찜하게 왜 그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왠지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방향을 솔직히 모르겠다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테마주 쪽은 내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고 나서 이 정시 방향이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지수가 쭉 상승하는 쪽으로 가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우량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외국인은 이런 그 뭐 대지열병 이런 쪽으로 막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동안 그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 우량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면 개인들은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게 되겠죠. 지수가 상승하면 이익 실현 관점에서 매도하는데 개인들은 이런 테마주 쪽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도 혼란스럽고 테마주도 오늘 솔직히 분산되는 느낌, 집중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 다음 이제 그 대충 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오늘 그 DPC는 아침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침에 한 이때쯤 들어갔었지 싶은데요. 쫙 끌어올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버렸지만. 그 다음 키스트 같은 종목도 반등 좀 나올라 그러다가 장막판에 쫙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느낌이 안 좋았고 LB세미코는 그 나름 실적도 좋고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장막판에 확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느낌이 안 좋아서 전부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싹 다 매도해버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그 1,700원에 엘컴텍을 일부 매수했습니다. 이건 이제 금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금광을 가지고 있는 그 엘컴텍이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유 종목 다 정리해 버렸고요. 싹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엘컴텍을 한 280만원 정도 287만원 매수를 하고 현금을 800만원 정도 보유했습니다. 시장이 방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괜히 들어갔다가 그 물려버리면 그 금요일날 개장할 때 물려버리면 대책이 없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웬만하면 팔아버립니다.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보유한 종목을 끝까지 이제 웬만하면 팔지 않고 버텼는데요. 지금은 수수료 부담을 별로 안 가지고 바로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 수수료가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느낌이 조금 안 좋다 싶을 때는 일단 팔아놓고 그 다음 좀 지켜보고 나서 방향이 잡히면 다시 사더라도 뭐 한 1, 2%더 주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위험 관리하자 싶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이렇게 장막판에 쫙 흘러내린 종목이 금요일날 갭으로 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뭐 갑자기 이렇게 뜰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상승해서 출발하면 3,350원 이쯤 되가 잡으면 또 되니까 그죠.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정도 폭이.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이제 그 손실을 먹고 들어가니까 이런 고민이 생길 때는 요즘은 그냥 습관적으로 팔아버립니다. 느낌 이상하다 이러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LB세미콘도 아주 좋게 봤는데 쫙 흘러내리니까 그죠. 이걸 갖고 있다가 또 쉬는 날 내 쉬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 하느니 차라리 팔 아프고 금요일날 다시 올라가면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 이 정도쯤에서 뭐 한 1, 200원 더 주고 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컴텍을 이제 매수한 거는 이게 금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면 금광 관련주가 관심을 좀 받지 않겠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나 또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대로 증시가 갑자기 되돌아서 그 확 빠져버린다면 오히려 또 이게 인버스 관점으로 해서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보시면 뭐 저 남북 경협주가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자세가 좋죠. 근데 빅텍이 빠지질 않고 빅텍도 지금 나름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그 남북 경협주 들어갈 때는 빅텍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는데요. 이 빅텍이 이 라인이 지금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라인에서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버티다가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걸로 해서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주가 그렇게 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남북 경협주가 확실하다면 빅텍이 죽었었겠죠. 음봉으로 아래로 밀렸어야 되는데 지금 덜 올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마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돼지열병도 지금 보시면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눌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 빠지지도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좀 더 기회를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히토류 관련주도 뭐 유니온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9일 제지 뭐 아직까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가 전반적으로 흩어지는 느낌입니다. 분산되는 느낌. 그래서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고 엘컴텍만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1097만원이 됐습니다. 어제 1115만원이었는데요. 오늘 그 단타도 조금 치고 하면서 기스트하고 LB세미콘 이쪽 그 가지고 있던 종목에 마이너스가 조금 나면서 손실이 약간 발생했고요. 이 정도는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내일은 또 휴일이기 때문에 주식 들고 있다가 뭐 괜히 저 해외 증시 움직이는 거 보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엘컴텍은 뭐 이 종목은 그 뭐죠? 파트론 자회사기 때문에 파트론이 워낙 자금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위험하게 생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뭐 아주 그냥 폭 나가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짧은 봉들이 움직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터졌을 때 이제 한 번씩 강하게 올라가고 그 외에는 전부 봉이 보면 웰컴택으로 크게 먹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이건 가봐야 한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여기 온 이유는 안전하니까요. 빠져도 적게 빠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급등하고 금가격이 폭락한다면 내려오면 그냥 약간의 손실 나고 손절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량주 쪽으로 매수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엘컴텍을 매수하고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전부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휴일이니까 또 방탄소년단과 함께 BTS 영상 그동안 제가 아미에 중독이 너무 돼가지고 일단은 옛날 곡들을 조금 찾아서 그렇게 좀 들으면서 휴일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 웸블리 공연에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영상이 그 아미송이라 그래가지고 포에버 영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방탄 그 가수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 큰 대형 화면에 아미송 이러고 나서 그 포에버 그 자막이 쫙 나오는데 아미들이 그 노래를 막 이제 열창을 하는 거죠. 하니까 그 방탄 그 가수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제가 봤을 때 방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는데요. 나름대로 그 인류가 아니었죠. 그 잘 나가는 이런 그룹들은 그 인류 기획사에서 인류로 갔는데 방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지방 쪽에 그 이주였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그 팬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미들과 함께 서로 그 뭡니까 SNS를 통해서 교류를 하면서 시련을 딛고 차곡차곡 성장해온 그런 상황이고 그 노래 가사가 대체로 보면 그 각자들이 어려움을 겪던 그 시절의 가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사로 해서 포에버 영인노 이 가사는 제가 쭉 한 봤는데 이런 가사들을 아미들이 들었을 때 이제 거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보면 저도 그거 보면서 계속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그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인터뷰에 보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방탄의 노래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그 살아가는 동력이 됐다. 뭐 이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그 아미들의 가슴에 전달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저도 이제 아미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한번 저 들어보십시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집에 그 가족이 4명인데 저 혼자만 아미고 나머지 3명은 그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독되는 사람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상 보면서 계속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리액션 하는 외국인들 리액션 하는 것도 보면 그 리액션 하는 아미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 하면 그 화면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줄 흘립니다. 안 돼갖고 잠시 그 나가서 세수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방송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주일 동안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웸블리 포에버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영상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한 편의 영화보다 더 멋진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설이 길었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 푹 쉬고 금요일 날 분위기를 새롭게 파악해서 열심히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0만원 가지고 지금 계속 1,100만원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은 돈은 안 뿔고 있지만 손해는 아직 안 봤으니까 그죠. 그 상태로 한 1,100만원 정도로 가고 있지만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경험은 계속 쌓고 있다. 이게 제가 보는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